네, 이번 주 주간박태양 첫 번째 소식은 최근 이제 가장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분양 단지라고 볼 수 있는 이 포제스 한강 공급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제스 한강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짧게 정리를 해드려보고 시작을 해보자면 광진구 광장동 한강변에 이 DLENC라고 하는 시공사와 MDM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짓는 하이퍼 럭셔리 아파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고급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아파트가 128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요게 30세대 이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30세대 미만이면은 분양 승인 대상이 아니라서 이미 분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양가 같은 것도 자유롭게 받는 거고 분양을 하면서 분양 가격도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이제 분양 승인 대상이 아니라 그냥 건축 허가만 받고 임의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테르노 청담이나 PH129나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8세대이기 때문에 분양 승인을 받고 그 청약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모집 공고가 올라온 다음에 이제 공개 청약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단지인 겁니다. 이런 이제 고급 아파트를 표방하는 곳이 이렇게 청약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공개 청약을 하게 됐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포제스 한강이라고 하는 이 고급 아파트가 나오게 된 배경이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원래는 여기 포제스 한강이 위치하고 있는 이 광진구가 그 전에는 이제 규제 지역이었다가 최근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강서송용,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말고는 규제 지역에서 다 빠지다 보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규제 지역 당시에는 규제를 피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미 착공도 했어요. 이미 착공도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이제 준공하는 그런 아파트인데 근데 이제 광진구가 규제 지역에서 빠지게 되면서 분양가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진 거죠. 분양가 상한제나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 거의 그냥 그런 것도 다 빠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굳이 30세대 미만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분양가 가격을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의 좀 가장 중점적인 내용인데 가장 많은 세수를 갖고 있는 34평형이 최고 분양가 44억에 일반 분양을 하는 이런 좀 이례적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런 중소형 면적만 있는 건 아니고 크게 34평형, 50평형, 87평형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40몇 평형, 뭐 90평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좀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평형 최고 분양가가 44억, 이 50평형에서 최고가는 뭐 62억 정도, 뭐 이 87평형에서 최고가는 132억 정도, 뭐 요 정도까지의 이런 초고가의 분양 가격이 뭐 호갱 노노나 청약홈이나 이런 완전 대중적인 사이트에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완전 처음입니다. 이런 평당 가격 1억이 넘는 이런 분양 가격으로 뭐 청약홈 같은 데서 공개 청약을 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박태양 TV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임의 분양이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료 분양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선회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대중한테 노출될 일이 잘 없는데 그런 디테일한 분양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포제스 한강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우리가 뭐 하이엔드 어쩌고 이런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 스텔이 됐든 이런 것들이 좀 붐이 일고 많아지고 이랬던 게 당연히 뭔가 이제 상승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좀 활발해지면서 그런 것들도 덩달아 좀 많아졌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서울 중심지에 그런 이제 고급 아파트나 고급 오피스텔이 나오려면은 뭔가 이렇게 규제를 피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 이런 완전 중심지 강남 같은 데는 아니지만 강남에서 멀지 않은 이런 한강변도 이제 규제 지역에서 완전히 풀려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이제 고급 부동산 같은 것들의 시장은 이번 상승장을 통해서 좀 커졌고 근데 재작년 뭐 하반기 이럴 때부터 전반적인 시장이 확 꺼지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급 규제 지역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만들어진 뭔가 일종의 해프닝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이런 MDM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괜히 그 대형 디벨로퍼는 아닐 거니까 요 틈을
요 잠깐의 변화를 놓치면 안 되겠죠. 놓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도생으로 공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면 규제지역에서 풀렸으니까. 두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그런 이제 소형 주택들 시장이 별로 안 좋아. 오히려 이제 대형 면적의 하이엔드 주택이 더 나으면 나았지.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의 상황이 예전에 우리 호황기 때랑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런 아파트 같은 것들도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낮은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좀 떨어졌어. 그래서 예정대로 그냥 도생으로 강행을 했으면 필연적으로 입주 때 고전을 하는, 분양도 어렵고 입주도 고전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이미 착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또 선회를 한 거죠. 이 사업 방향을. 이런 걸 보면 또 이 MD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금액을 보면서 지금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비싸다 뭐 이런 의견들로 논란이 됐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 포제스 한강의 사전 의향서가 1000개가 넘게 들어왔다. 이 128세대 분양하는데 사전 의향서가 1000개가 넘게 들어왔다. 그리고 포제스 한강의 홍보관이 그 청담동 디자이너 클럽에 있는데,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수요층 분들도 많이 보러 오고 구경하러 많이 오고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다녀갔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핫했던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정도로 평당 1억이 한참 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관이 바글바글하고 앉을 자리가 없는 막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게 최근 1, 2주 정도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업계 관계자나 수요층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정말 신기하게. 무조건 이거 100% 미분양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또 일부 그런 관계자나 수요층들은 이게 분양이 다 될 수도 있겠다, 완판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 청약 정당 계약 일정에 끝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1월 24일 수요일 날부터 특별 공급 접수하고 1순위 접수, 2순위 접수 이렇게 3일간 접수를 하고 2월 1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한 다음에 2월 15, 16, 17 이렇게 계약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기간 안에, 물론 요 기간 안에 완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 정도, 이 정당 계약이 시작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안에 완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어떤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지금 좀 보통이 아니다, 심상치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어떤 수요층은 이게 실제로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있었던 대화 중에 일부인데 피가 붙을 것 같다, 뭐 어떤 34평 같은데 아까 제가 최고 분양가 44억이라고 했던 그 이제 평형에서 피가 붙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전매 제한 1년인데 입주는 내년 하반기니까 이제 그 입주하기 전에 전매 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뭔가 피가 붙지 않겠냐 이런 상황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본인들 느낀 걸 얘기한 건데, 그 정도로 좀 뭔가 과열 양상을 띄웠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막 유명 연예인들 오고 막 이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분양을 받냐 마냐를 떠나서 지금 이 포제스 한강이라고 하는 단지의 그 수요 분석, 이 분양가 분석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상황인 거죠. 이게 분양이 되는 게 말이 되냐, 이 돈이면 반포도 가는데,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지금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 한강변에 이렇게 이제 고급화가 잘 돼 있는 단지도 잘 없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영향이 있어서 지금 당장 사전 관람 기간에도 핫했던 것처럼 이게 이미 지금 대기자가 많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좀 완전히 상반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이게 그 홍보관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이제 비치를 해놨습니다. 34평형, 50평형, 87평형 이렇게 비치를 해놨는데, 이 뭐 34평형은 사실 뭐 흔하게 비치를 해놓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 분양 뭐 둔촌조공 같은 아파트에서도, 근데 뭐 50평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 정도, 50평도 사실은 희소한데 그럴 수 있다 정도인데, 이 87평형 유니트를 이 홍보관에 꾸며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사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이 87평형을 이렇게 이 선분양 받는 경우에 눈으로 보고 이렇게 청약을 하고 이런 경우 잘 없다 보니까, 이런 초대형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87평 정도면 이런 거를 홍보관에 꾸며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그 시행사가 사업 주체가 큰 회사라고 해도 이런 뭐 볼만한 거가 있으니까 홍보관에 뭐 유명인도 오고 강남 소유층들도
수요층 분들도 많이 보러 가고 이랬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다시 돌아보면은 대략 가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84라고 나와 있는 여기가 이제 34평형, 그럼 금액이 나와 있죠. 최고 최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43억, 뭐 34억부터 43억까지, 33부터 44, 33부터 41, 32부터 42, 32억 5천부터 41억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115 제곱부터 126 제곱까지가 그냥 대략 50평형으로 묶인다고 보면 됩니다. 50평형. 여기가 34평형 그리고 87평형 이렇게 있는데, 50평형 애들은 44억부터 51억까지, 45억부터 52억까지, 43억부터 45억까지, 52억부터 63억까지, 51억부터 62억까지, 50억부터 58억까지 이렇게 또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87평형 애들로 가게 되면 여기부터 2, 3까지가 이제 87평형. 얘가 사실 이제 90평인데 그냥 87평형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나머지 두 개는 펜트 타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금액은 89억부터 100억까지, 89, 120억, 88, 130억, 97억에서 131억, 95억에서 136, 100억에서 128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보고 이게 지금 수요 예측이 좀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근데 이런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이 정도 이제 고분양가로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하니까 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구나를 보면서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요걸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이 금액을 보고 저는 처음 든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 MDM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국내 최대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이 회사가 시장을 약간 주택시장이랑 여기 이런 이제 고급주택 시장을 조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또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MDM이라는 회사가 워낙에 큰 회사고 돈이 많은 회사니까 그냥 미분양 날 거를 각오를 하고 그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높게 부른 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포제스 한강의 입주가 한 25년, 내년 한 뭐 8월 이때쯤입니다.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한 1년 뭐 8, 9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MDM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신탁사를 갖고 있고 이래도 이 준공 후 미분양을 만들고 싶은 시행사는 없다고 보면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 분양 안 되겠지 하고 분양하는 시행사는 없다고. 그 시점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가격이 내놓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회사라도. 근데 이 포제스 한강이 선분양은 선분양이지만 이게 뭐 3년, 4년이 걸리는 그런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주까지. 1년 8개월, 뭐 1년 9개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도 2년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거 보면서 이게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후에 입주하는 단지니까 이걸 지금 가격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왜 MDM이 좀 시장을 좋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시점에 분양하는 거가 짧게는 3년 반, 뭐 길게는 4년, 5년 후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을 좋게 보는 게 좀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같은 이런 뭐 PF 이슈나 건설사 부도나고 뭐 사업 주체들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3년 후, 4년 후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랑 붙어서 매매 가격 올라가고,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예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 망하고 이런 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호재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전반적인 경기에 영향이 있으니까 어려운 게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호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설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공급난이 시작이 되는 그런 3년 후, 4년 후가 아니라 당장 내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건데 이런 가격이 놓은 거고, 일단 전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준공 후 미분양까지 고려하는 정도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봐도 이게 청약으로 완판되거나 정당 계약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완판되거나 이럴 확률은 거의 적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약으로 완판되는 거는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기 상황이 지금 이 가격을 처음 본 그 대중들이 느꼈을 때 감정 정도로 완전히 폭망은 아니에요. 정말 그 업계 관계자나 수요층들 중에 일부 뭐 피가 붙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청약으로 끝날 확률은 정말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정당 계약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분양이 다 될 확률도 거의 적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 그 이제 길게 보고 가는 이런 이제 분양 사업장이 맞긴 맞는 건데, 이게 뭐 3년 후, 4년 후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시국에서 이 정도 이제 고급화된 단지를 내놓을 때 이게 뭐 어중이 떠중이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MDM 정도 되는 회사에서는 그 수요 분석, 분양가 분석을 빡세게 할 텐데,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게 MDM이라는 회사가 이게 지금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도, 그러니까 당장 올해 내년 시장, 주택시장 전망을 나쁘지 않게 보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방증 같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MDM 같은 회사에서 많은 전문가 이제 동원해가지고 수요 분석이랑 시장 분석했을 때, 이게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는 거의 맞는 것 같고, 입주 전까지 이게 소화가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3년 안에 소화가 되냐, 이런 걸 본다고 할 때 지금은 안 되는데 23년 안에 소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분양가는 그대로 있는데, 게다가 이건 이미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바꿀 수도 없어요. 입주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대로.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안 됐는데 나중에 된다, 이 얘기 자체가 시장이 좀 올라와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MDM도 틀렸다. MDM도 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MDM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 자체가, 그래서 MDM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이런 캐릭터예요. 이런 엄청나게 높은 분양 가격을 부르고, 그거를 어떻게든 분양을 해내고, 또 다음 사업장에서 또 높게 부르고 그걸 분양을 해내고, 이러면서 커온 회사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MDM의 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회장께서 좀 이 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합니다. MDM이 이제 그런 회사인 거죠.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커진 회사고, 이렇다 보니까 MDM이 한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브라이튼 여의도도 그 이제 신영이라고 하는 거의 MDM이랑 거의 이제 그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대형 디벨로퍼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 시행을 한 그런 단지였는데, 그 브라이튼 여의도의 그 분양 전환 가격을 좀 디테일하게 본 분들은 이제 알 수도 있는데, 그게 이런 큰 회사에서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뭔가 안 맞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A가 더 좋은데 B가 더 비싸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수요층들도 고민이 많고 이랬는데,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대형 디벨로퍼 MDM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는 좀 시장을 좋게 본다, MDM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이 준공후 미분양도 감수하겠다고 사업을 시작하는 시행사는 없다고 보면 된다. 기 때문에 준공이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제 고전에 이것들을 다 소진을 할 계획인 거고, 그렇게 빠듯하게 계획을 짰을 리는 없으니까 거의 이제 올해 안에는 정리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가격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지금 정도만 봐도 이렇게 높은 분양가에 막 분위기도 좋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MDM 계획대로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 MDM이 이번엔 틀렸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 가격을 보고 또 들었던 또 다른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뭐 아크로솔 포레스트나 나인원남 이런 이제 서울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제 공급 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 2천 정도 하니까, 이 금액을 보고 이제 뭐 올해 내년 정도에 좀 시장 살아나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물론 광진구 광장동이지만 포제상강도 요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고급화 잘 돼 있고 이런데, 요 정도 생각으로 이거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양가를 보면서. 평당 1억 2천 정도예요. 조금 비싼 것들이 평균적으로 1억 1,500 정도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요 생각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이 고급 부동산은 이런 이제 대중상품 만드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수요 분석이. 근데 오히려 이런 MDM 같은 회사들은, 제가 그전에 우리 강남 하이엔드 얘기할 때 많이 했던 거지만, MDM, 신형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대형 디벨로퍼들은 정작 이런 강남의 하이엔드 어쩌고 하는 단지 시행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단위 세대 분양 가격이 큰 거지 전체 단지의 그런 사업 규모가 크진 않아요. 이런 강남의 하이엔드 주택이 됐든 오피스텔 됐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 이런 강남 하이엔드 어쩌고 이런 것들은 소형 시행사에서 많이 하고, 이런 MDM이나 뭐 신형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수도권 외곽이나 이런데 대단지 뭐 주상복합 아파트 뭐 아니면 아파텔
아니면 그냥 대규모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대형 디벨로퍼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이런 이제 고급 주거 시행 수요 예측은 또 다른 영역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의 최고점 그 최고 가격들을 보니까 대충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서포 9원 정도의 가격은 받을 수 있지 않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더 신축이고 이제 고급화 잘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고급화 잘 할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계산이었으면은 아예 이제 그 정도로 이 그냥 광장동에서 전통 부촌 광장동에서 좋은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울 최고의 하이엔드 아파트 정도 아서포 9원 정도를 지향을 했으면은 사실은 이 과감하게 34평을 뺐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또 계산이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저층부에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저층부. 그러니까 저층부는 좀 메리트가 적을까봐 이런 34평형 같은 거를 넣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입지가 완전 그 서울 중심부가 아닌데 그 정도로 진짜 나이던 아서포 더힐 막 이런 데 있는 하이엔드 수요층을 데려오려면은 완전히 고급화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 자재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게 좀 우리나라에서 영향이 크잖아요. 지금 나인원 한남이 유독 좀 고급 아파트 느낌이 많이 나는 게 그 단지 안에서 가장 적은 평수가 75평이니까 이런 아파트는 없거든요. 사실 이런 300세대도 없는 대지 면적 18,000명 정도 되는 땅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75평인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나인원이 유독 고급 아파트 느낌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한강뷰나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그리고 외관이나 이런 게 그렇게 고급 아파트 느낌이 나거나 이렇지 않은데도 유독 좀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 느낌이 나는 게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전략은 완전 고급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로 가서 이제 그런 수요를 데려오겠다인데 이 34평형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34평형을 분양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그 대형 면적들이랑 같이 있는 게 근데 이 초대형 면적 이 87평 정도 되는 이런 초대형 면적들이 분양이 될 때는 이게 씁쓸하지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대형 면적들만 모여 있는 거랑 이런 34평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랑은 이 세대들 가치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들이 이 단지가 완전 처음부터 그냥 그 최고급 아파트를 지향하면서 만들던 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하려다가 선회해서 이렇게 된 느낌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좀 지우지 못한 것 같고 근데 사실 가능은 했던 건데 시스템적으로 가능은 했던 건데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 기준으로 오늘 1월 24일 날 특별공급 접수부터 시작해서 3일간 이제 청약이 되고 2월 1일 날 당첨자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이 청약 경쟁률이 첫 번째로 좀 화제가 되고 궁금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정당 계약 때 얼마나 이게 소진이 될까. 사실 또 긍정적으로 보려면 이게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128세대이기 때문에 또 많이 소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경쟁률, 두 번째는 이제 정당 계약 이후의 계약률 요렇게가 좀 주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의외로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다. 업계 관계자나 수요층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될지가 그래서 정말 추이가 궁금한 요 근래 들어서 좀 이렇게 화제가 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좀 많이 이렇게 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청약을 넣으니까 또 다음 주 주간 박탕에서 또 추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은 해보고 아마 청약 경쟁률 때문에 좀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주간 박탕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